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동네 병원만 가봐도 대기실이 꽉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죠. 약 봉지 몇 개씩 들고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친구 하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우리 아버지가 올해 83세신데 병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야. 건강보험 있어도 이 정도니까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 친구 표정이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지금 50대, 60대인 우리도 20년, 30년 후면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너무 흔해서 식상하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뉴스에서도 나오고, 신문에서도 나오고, 정부에서도 100세 시대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오래 살겠지. 그럼 돈이 좀 더 필요하겠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 아는 한 분은 65세에 퇴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70대까지만 건강하게 지내면 되지 뭐. 그런데 그분이 78세 되시던 해에 무릎 관절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도 수술비지만 재활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답니다. 게다가 한쪽 무릎 수술하고 나니까 다른 쪽 무릎도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받으셨죠. 그렇게 2년 동안 병원비로만 몇천만 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릎 수술 후유증으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근육도 빠지고 당뇨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 약값도 계속 나가는 거죠. 지금은 83세인데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200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건강관리를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젊었을 때 담배도 안 피우셨고 술도 거의 안 드셨고 꾸준히 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건강비용이 단순히 병원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치과 가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 들면 이가 다 상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가 몇 개만 빠져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넘게 나가는 거죠. 건강보험 혜택도 일부만 적용되고요. 안경도 자주 바꿔야 합니다. 노안이 오면 돋보기도 필요하고 백내장 수술도 해야 하고요. 보청기도 필요해집니다. 보청기 한 짝에 몇백만 원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지팡이도 사야 하고 휠체어도 필요하고 집안에 안전 손잡이도 달아야 합니다. 화장실도 개조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더 큰 문제는 간병비입니다. 혼자서 생활하기 힘들어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 직장 다니니까 부모님을 직접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이게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간병인을 집에 모시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듭니다.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한두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씩 지속되는 거죠. 제 친구 어머니께서 80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가족들이 돌봤는데 1년 정도 지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밤낮이 바뀌어서 밤에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시고 가스불도 켜놓고 까먹으시고 위험한 상황이 자주 생겼답니다. 결국 요양원에 모셨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85세니까 벌써 5년째입니다. 계산해보면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살 거야.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날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막상 아프면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오래 사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예전 같으면 못 고쳤을 병도 이제는 고칩니다. 암에 걸려도 오래 살고, 심장병이 있어도 관리하면서 살고, 당뇨가 있어도 약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좋기만 한 걸까요? 오래 산다는 건 그만큼 건강비용도 오래 지출한다는 뜻입니다. 70대까지만 살던 시절에는 병원비 걱정을 10년 정도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90세, 100세까지 산다면 30년, 40년을 병원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건강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어떤 항목에 돈이 많이 드는지,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건강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병원비와 약값부터 알아볼까요? 60대 초반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 정도죠. 건강검진 비용 포함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60대 후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혈압약을 먹기 시작하거나 당뇨약을 처방받거나 관절이 안 좋아져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한 달 병원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나가기 시작합니다. 1년이면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70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약이 늘어나고 병원 가는 횟수도 잦아집니다. 한 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듭니다. 80대가 넘어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입원하는 일도 생깁니다. 한 달 평균 100만 원 정도, 1년이면 1200만 원 이상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2세인데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십니다. 매달 병원을 3군데 다니시고 먹는 약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분 말씀이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 병원비가 50만 원 정도 나가. 검사라도 하는 달이면 100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면 목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받으면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면 한쪽에 1,500만 원 정도, 양쪽 다 하면 3천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으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도 듭니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은 그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입니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실료 차액이 있습니다. 다인실은 괜찮은데 1인실이나 2인실 쓰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추가됩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식사비도 별도입니다.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아서 바깥에서 사 먹으면 하루에 2만 원에서 3만 원씩 듭니다. 보호자 식사까지 하면 더 나가고요. 간병비는 또 어떻습니까? 수술하고 나서 며칠은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합니다. 가족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요즘 세상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간병인 쓰면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듭니다.
일주일이면 100만 원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작년에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 잘 끝나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다 합쳐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고도 그 정도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수술 끝나고도 계속 검사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병원 가서 검사 받는데 한 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나간답니다. 1년이면 400만 원입니다. 이게 최소 5년은 계속된다고 하니까 이것만 해도 2천만 원입니다. 이제 치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나이 들면 이가 약해집니다. 잇몸도 안 좋아지고 이도 하나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틀니를 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는 비용이 덜 들지만 불편합니다. 음식도 제대로 씹기 힘들고 말할 때도 불편하고요. 임플란트는 편하지만 비쌉니다. 요즘은 일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70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는 본인 부담금이 적습니다. 하지만 2개로 어림없죠. 보통 4-5개는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5개만 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도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또 관리해야 하고 문제 생기면 다시 해야 합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75세인데 작년에 임플란트 6개 하시는데 1200만 원 들었답니다. 그것도 잘하는 병원 찾아다니느라 몇 달 걸렸고요. 지금은 잘 드시고 편해하시는데 그 돈 나갈 때는 정말 아깝더랍니다. 안과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집니다. 백내장도 생기고 녹내장도 생기고 황반변성도 생깁니다. 백내장 수술은 요즘 많이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렌즈로 하면 비용이 적게 듭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 같은 좋은 렌즈 쓰려면 한쪽 눈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로 듭니다. 양쪽 다 하면 6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녹내장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약도 계속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심하면 수술도 해야 하고요.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황반변성은 더 심각합니다. 주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맞아야 하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몇 년씩 계속됩니다. 귀 문제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응? 이러면서 대화가 잘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보청기를 써야 하는데 보청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싼 건 50만 원 정도지만 제대로 된 건 300만 원에서 500만 원 합니다. 양쪽 귀 다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소모품입니다. 배터리도 갈아야 하고 몇 년 지나면 새로 사야 합니다. 평생 비용으로 치면 수천만 원 듭니다. 이제 가장 큰 부담인 간병비와 요양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치매가 올 수도 있고 중풍으로 쓰러질 수도 있고 골절로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부터 간병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식들도 직장 다니고 손주들 돌보고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부모님을 돌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쓰거나 요양원에 모시게 됩니다. 간병인은 하루 24시간 상주하는 사람이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낮에만 오는 사람은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국공립요양원은 저렴하지만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기 인원이 수백 명씩 됩니다. 사설요양원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시설 좋은 곳은 1000만 원 넘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짜리 요양원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3년째입니다. 계산해보니 1억 2,6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그분 말씀이 처음에는 1년 정도만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하세요? 치매만 있으시지 몸은 튼튼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현실입니다. 요양원 들어가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넘게 계십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10년이면 3억 6천만 원입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대부터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30년입니다. 60대 10년 동안은 1년에 200만 원 정도, 1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70대 10년 동안은 1년에 500만 원 정도, 10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80대 10년 동안은 1년에 1200만 원 정도,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기본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1억 9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큰 수술이라도 한두 번 하면 5천만 원 추가, 치과 치료 1,000만 원, 안과 치료 500만 원, 보청기 500만 원 더하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마지막 5년 동안 요양원에 있다고 치면 1억 8천만 원 추가됩니다. 총 5억 2천만 원입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계산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듭니다. 반대로 큰 병에 걸리거나 오래 투병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노후 건강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소득이고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면 노후 소득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로 실손보험과 암보험 같은 건강보험을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목돈 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물론 보험료가 부담되긴 하지만 나중에 병원비 나갈 걸 생각하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두면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검진 받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택연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평생 살면서 돈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제도입니다. 일곱 번째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들도 살기 힘듭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자식들도 편하고 부모도 편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가 60대 때부터 준비 많이 하셨어. 연금도 넉넉하게 들어놓으시고 실손보험도 들어놓으셨지. 덕분에 지금 80세인데도 병원비 걱정 없으세요. 우리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부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 아버지가 특별히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셨던 겁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모은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연금 들고 보험 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50대든 60대든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노후 건강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좀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병이 나기 전에 건강을 지키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디가 아픕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플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제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어서 집 사고 차 사고 자식 키우는데 다 썼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노후 준비에 투자를 좀 더 했어야 했어. 지금은 병원비 나갈 때마다 통장 잔고 보는 게 무섭다니까.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더군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도 바쁘고 힘듭니다. 당장 내일 일도 걱정인데 20년, 30년 후 일까지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고 20만 원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모으라는 겁니다. 10년이면 10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20년이면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으면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할 때 보험을 들어두세요. 아프고 나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되거나 보험료가 비쌉니다. 젊고 건강할 때 들어놓으면 보험료도 저렴하고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은 끊으시고 술도 줄이시고 매일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채소와 과일도 챙겨 드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병원 가는 게 귀찮고 검진 받는 게 무섭다고 미루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당뇨를 방치하다가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의사가 초기에 약 먹고 관리하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무시하셨답니다.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안 좋아져서 결국 투석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다니고 비용도 엄청나게 나가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만약 처음부터 약 먹고 관리했다면 어땠을까요?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였겠죠.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혼자서만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고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우리 나이 들면 요양원 갈 수도 있어. 그럴 때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나중에 서로 편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자식들도 당황하고 부모도 미안해합니다. 미리 대화하는 게 모두에게 좋습니다. 또 친구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야,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 거야? 요양원은 어디가 좋대? 이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보도 얻고 마음의 준비도 됩니다. 실제로 친구들끼리 같은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분들도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친구랑 같이 있으면 덜 외롭고 즐겁잖아요.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요양원 안 가는 게 최고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노후 건강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대충 계산해도 몇억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잘 챙기고 개인연금 들고 실손보험 가입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건강관리 철저히 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걱정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나이 든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세요.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껴야 하지만 너무 아끼느라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는 마세요.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세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돈이 있어도 못 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75세까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돈 아껴두세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안 다니면 언제 다니니? 하셨답니다. 지금은 82세인데 여행은 못 가시지만 그때 다닌 여행 사진 보면서 행복해 하신답니다. 그때 참 좋았지. 다리 튼튼할 때 실컷 다녀서 다행이야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되 현재의 삶도 즐기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게 축복이 될지 고통이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또는 이런 부분이 더 궁금해요.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